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S&T 그룹의 방위 사업 양대축이죠. S&T 모티브와 S&T 다이내믹스가 경년마다 열리는 서울 아덱스 2023에 참가해 방산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높여줄 다양한 방산 제품을 선보였는데 그 현장을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K시리즈 총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권총부터 기관총과 저격총까지 S&T 모티브의 최신 총기 라인업이 서울 아덱스 2023에서 전시됐습니다. 참관객들도 총기를 들어보고 사격 자세까지 취해보며 몸소 체험해봅니다. 특히 S&T 모티브 전시 부스에서 주목을 받은 건 지난해 개발한 K13 기관단총. 올해 12월부터 우리군 특수부대로 공급되는 K13 기관단총입니다. S&T 모티브가 기존 K1A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했는데 정확도와 내구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른손, 왼손 사수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무게와 총열 길이도 개선했습니다. 수작전용 기관단총 K1A라는 총이 있습니다. 기관단총입니다. 그것이 너무 노후화됐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 사업으로서 저희가 올해 양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식명은 K13으로 저희가 전투 적합항정을 올 4월 달에 받았고 S&T 모티브와 함께 S&T 그룹의 방위 사업의 또 다른 축인 S&T 다이내믹스도 기동화력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S&T 다이내믹스는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적용 수출품인 1500마력 파워팩도 전시장 중앙에 배치해 시선을 끌었고 주력 제품인 120mm 박격포를 장착한 다목적 전술 차량 목업도 선보였습니다. 기존 K200 계열 궤도 장비에 장착했을 때 대비 투입 인원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준비한 다목적 전술 차량에 탑재된 120mm 박격포는 기존 차량 대비 전체 차체 중량이 절반 수준, 그리고 운영 인원도 1명 줄인 3명으로, 그리고 가격도 한 절반 수준으로 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해외 수출 시장도 상당히 전망이 밝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전기 추진 배어 샤시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소형, 중형, 전술 차량은 물론 민수 트럭 적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S&T 통합부스로 나온 두 회사는 전시 기간 국내외 국방 관계자들과 수주 확대를 위한 미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수입차 업체에서만 운용되던 인증 중고차 사업에 현대차 그룹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중고차를 목표로 합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천장소부터 벽까지 새하얀 조명이 내리쬐는 스프레이 부스 안에 들어선 그랜저. 이곳에서 도장을 마치고 나온 뒤 광택 작업까지 이어지자 생산 공장에서 막 출고된 신차와 같은 말끔한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센터의 너른 부지에 산타페와 아반떼, 제네시스의 G80소부터 앙증맞은 모습을 한 캐스퍼까지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한 단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업종 해제 이후 4년 만에 현대차가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중고차 고객 또한 우리 소중한 현대자동차 고객입니다. Made by us, cared by us. 만든 사람이 끝까지 케어한다는 철학 아래 인증 중고차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는 168만 대, 중고차 380만 대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거래량도 신차보다 중고차가 20%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한 해 거래 금액만 30조 원대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된 중고차 매매업에 국내 완성차 기업의 진입에 따라 시장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는 판매 대상 차량을 5년, 10만 킬로미터 이내 무사고의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으로 한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증 중고차는 270여 가지의 꼼꼼한 차량 점검 후 차량 점검 리포트를 제공하고 책임 환불, 추가 보정, 멤버십 혜택, 그리고 중고차 관련 통합 정보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여 중고차 관련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인 발품을 파는 수고로움을 들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신뢰성에 대해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전용 상품화 센터서의 검증을 통한 상품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진행한다는 방침. 이 같은 과정에서 시각뿐만 아니라 운전좌석 시트의 초근접 촬영, 실내 공기 쾌적도와 같은 후각, 촉각 등을
데이터로 수취하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증중고차 전용 상품화 센터는 현재 경남 양산과 경기도 용인 두 곳으로 향후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주요 권역에 추가로 구축될 예정. 올해 판매 목표를 5,000대로 설정한 현대차는 2024년 2만 대 규모로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2바이오 캠퍼스를 증설합니다. 여기에는 5에서 8 공장이 들어서는데 김효선 기자가 5 공장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례를 집약한 제2 캠퍼스 건설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2단지의 기본적인 설계 컨셉을 저희가 쿠키컷이라고 붙였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좀 더 최소화 압축을 시켜가지고 3계층으로 모든 생산시설을 배치를 했고 메인 스파인을 장비가 다닐 수 있는 로봇가 다닐 수 있는 길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분리시켜가지고 회사가 적용한 쿠키컷은 동일한 디자인과 구조로 건설돼 건물을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식이며 표준화된 운영 절차 구축으로 유연한 인력 배치가 가능하고 직무 교육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6, 7, 8 공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설계해 현장 시공 시간을 단축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5공장이 들어서게 될 부지입니다. 5공장에서만 생산 캐파는 18만 리터가 될 예정이고요. 2025년 완공 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캐파는 78만 4천 리터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전체 가동을 시작한 4공장의 생산 캐파는 24만 리터로 대규모 수주가 증가해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 수요에 맞춘 생산 및 시장 점유율 확보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적어도 한 전체 공급 능력의 한 30% 정도 마켓시어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저희의 성장 전략이기 때문에 시점별로 대부분 저희가 차지하는 생산 캐파가 전체 공급 능력 다른 CMO들 포함해서 한 30%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 캠퍼스를 모두 완성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제2바이오 캠퍼스에 들어설 4개 공장까지 더해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능력은 132만 4천 리터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뢰를 받으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한화그룹의 3남 김동선 본부장의 신사업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외식사업 부분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 현대서울 백화점 내 한 매장. 대기 번호표를 받은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고 오픈 1시간 만에 앱으로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 원격 줄서기도 모두 마감됐습니다. 13일 새롭게 오픈한 파이브가이즈 2호점의 모습입니다. 하나갤러리아 자회사 FG코리아가 올해 6월 첫 파이브가이즈 매장을 강남역에 오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의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여의도 지역은 주중에는 인근 직장인 고객, 주말에는 한강이나 쇼핑시설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본토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최고의 품질과 맛을 선보이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파이브가이즈는 지난 1986년 미국에서 출발한 버거 브랜드로 현재 23개국에서 1,8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이브가이즈의 6번째 아시아 진출국인데 한화그룹 3남인 김동선 전략본부장이 브랜드 유치부터 출점 준비 과정까지 모두 진두지휘했습니다. 1호점인 강남점은 개점 이후 4개월여 동안 하루 평균 1,800명에서 2,000명의 손님들이 방문하는 핫플로 자리 잡았습니다. FG코리아는 이 같은 기세를 타고 2호점을 연 데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15개 이상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저희 1호점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서 이곳 2호점인 여의도점에서도 고객님들께 최상의 품질과 맛을 선보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김동선 본부장은 최근 프리미엄 먹거리 사업 확대를 위해 이베리코 돼지 출시를 추진하는 한편 비노갤러리아를 통한 와인 수입도 시작하는 등 하나갤러리아를 백화점 사업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프리미엄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그의 광폭 행보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중동발 리스크 등 하반기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재무 설계사들은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볼까요? 오건영 CFP를 이수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FPSB의 금융교육 유튜브 콘텐츠 재화담이 쉽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재화담 시즌2에선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이자 국제재무설계사인 오건영 CFP가 참여해 글로벌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거시경제 금융강사로도 유명한 오건영 CFP를 만나 우리 경제를 분석하고 재화담 콘텐츠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08년에 CFP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저한테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요. 재화담 2기의 MC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것의 핵심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찾아올까요? 만약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다른 대비가 진행이 되고 그럼 경기 침체를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결국엔 앞으로는 나타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가는 과정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럼 경기 침체라는 건 없어라고 하면서 모두들 방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높아진 금리와 물가가 다시 한번 우리한테 경기 침체에 대한 위협을 늘 이제 굉장히 커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역시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로 감안을 하고 이렇게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CFP의 재무 설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요. 금리와 물가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먼 미래에 무언가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먼 미래에 예를 들어서 무언가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 자금 마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짜리다. 그럼 10년 후에도 그게 5억일까?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우리가 따라 올라가야지 이걸 갖다가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CFP 분들 통해 가지고 재무 설계에 대한 상담을 한 번 정도씩 받아보고 고민을 한번 충분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에 큰 돈 번다는 그런 약간의 도박성의 투자들보다는 긴 관점에서 긴 호흡에서 내 삶을 설계해 나간다는 그런 그림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고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를 맞아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회장이 30년 전 선언했던 삼성 신경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경영 방향성을 조망했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삼성은 사고방식에서 시작해서 각종 제도와 경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요소를 신경영의 정신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대대적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한 지 올해로 30주년. 기술, 전략, 인재, 상생, 미래세대, 신흥국에 주는 함의 등 6가지 관점에서 삼성 신경영을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재조명된 것은 고인의 리더십과 사회공헌. 로저 마틴 토론토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통찰력을 보유한 전략 이론가이자 통합적 사고에 기반해 창의적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통합적 사상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신경영이 갖고 있는 현재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 모습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2의 신경영이 필요한 시점임을 제언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저성장에 고착화되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혁신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신산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혁신 생태계 조성에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첫 공식 추모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경영 정신 재조명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 전략을 준비해 나간다는 보관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LG U+가 클릭 몇 번이면 화물 운송 접수부터 정산까지 다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카카오 택시의 화물 버전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화물 배송이 필요한 기업이 화물 운송 접수를 하고 화물차 주인은 자신에게 맞는 화물 운송을 선택 지원합니다.
플랫폼이 배차 지시를 내리면 화물차 주인은 접수된 화물 운송에 나섭니다. LG유플러스가 새롭게 내놓은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 입고입니다. 화물 주선사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물류 중개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기존 밀드마일 운송 시장이 굉장히 많은 단계와 구조로 운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적인 비효율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DX를 통해서 이런 비효율을 개선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업무 생산성이 높아져서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좋아지는 계기가 될 거로. 덕분에 화물 주선사 입장에서는 적정 화물을 매칭받아 빠르게 배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각종 거래 내역서 다운로드와 월별 리포트 등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운송 후 후속 업무도 일원화돼 빠른 정상 및 편리한 실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차주 고객 입장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최적 화물을 제안받고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주선사가 현금이 없거나 화주에게 정산받기 전이라도 화물 운송료 전용 결제 카드를 통해 운임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의뢰 운송 물량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의 운송 물량을 함께 실어서 뭐 배차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려갈 때도 뭐 부산으로 갔다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부산으로 갔다 충북으로 갔다 인천으로 갔다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 배차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 LG유플러스는 화물 입고를 높은 시장 점유율 기반의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시켜 3년 내 1,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AI 전문기업 딥노이드가 내년 200억 원 매출 달성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매출 성장 배경, 김효성 기자가 최우식 대표를 만나 살펴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의료 AI를 시작으로 산업별 AI 서비스의 사업화를 성공시킨 딥노이드가 내년 200억 원 매출을 전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우식 대표는 의료 부문의 비급여 지정을 시작으로 상급 병원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안과 검사 솔루션 분야 역시 국내외 기업들의 미팅 문의가 잇따르며 기업 가치 성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로 시작을 했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보안, 그다음에 이제 산업 쪽으로 그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보안 쪽에 저희 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걸 통해서 기업체까지, 그러니까 정부기관, 기업체 다양하게 지금 그 저희 제품이 이제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는 아직은 이제 국내는 수가가 없는 뭐 시장이고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의사분들은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혁신 의료기기를 통해서 비급여가 가능해졌고요. 저희가 올 여름에 이제 비급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재 그 병원의 어떤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 지정이 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지금 성능이 꾸준히 향상이 돼서 병원에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에 뭐 공항공사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항공 보안, 그다음에 기업 보안, 그리고 정부기관들, 뭐 국회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등등등등 많은 곳에 저희 제품들을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히려 인바운드로 고객들이 찾아왔고요. 그 고민을 저희가 진지하게 들었고 그 고민에 맞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현장에서 어떤 그 요구사항을 계속 청취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목표에 다다랐다라는 시그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억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감히 예측을 했던 건데 어쨌든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 의료 시장을 좀 더 집중할 생각이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전시회도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그 현지의 어떤 병원, 그다음에 이제 대리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샘플 매출이나 뭐 그런 것도 내년에 해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출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은 이익이 많이 나야 되고 국내 AI 회사 중에 처음
저희가 손익분기하는 회사가 되는 게 주주를 위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와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산업 요 세 개가 잘 포트폴리오를 해서 내년도에 매출 목표와 그다음에 어떤 순이익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내년 이맘때는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진단 검사 서비스를 캐시카우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유투바이오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김효선 기자가 김진태 대표를 만나 자세한 계획 들어봤습니다. 유투바이오는 체외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분석된 결과를 전국 병의원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예방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해당 서비스 공급 확대는 물론 CRO, DTC 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비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주요 사업의 상당 비중은 이제 체외 진단 서비스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접목해서 이제 IT 솔루션 그리고 CRO,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건강검진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투책이라고는 IT 솔루션, 그다음에 전국의 모든 병의원과 연동되어지는 랩투진, 그리고 자기의 검사 결과를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조회해 볼 수 있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유튜 모바일, 이러한 제반적인 IT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 저희가 확보하게 된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 네트워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라고 하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실버케어라고 하는 측면의 시장성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CRO를 쭉 해왔었어요. 이제 우리가 내부에 검체가 있으니까 검체를 바탕으로 하는 임상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와서 이제 가장 시장이 큰 제약 임상에 대해서 진입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약 임상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치고 연내 인허가를 받으면 내년부터는 이제 임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 임상에서 회사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맞춤형 헬스케어 그 DTC라고 얘기하는데 미생물 검사하는 거, 그다음에 텔로미어 검사하는 거 모두 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DTC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방향, 공공의료, CRO, DTC 이 세 가지에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라는 거 전략을 세웠고 지금까지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코스닥 상장은 책임을 완수했다는 의미가 하나 있지요. 지금 체외 진단 서비스 외에 IT 솔루션 인프라와 그 다음에 CRO와 DTC라는 측면에서에 대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증해낼 것이고, 또 해외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면서 제 바람은 유비키어 때 이상으로 성장과 그 다음에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또 그런 도전을 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서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헬스케어의 선두 기업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와 실적들을 보여주는 K 헬스케어라고 하는 측면 영역으로 유투바이오가 선도적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본사에서 K건설 발전을 위한 2023 기술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최신 기술들이 공유됐을까요? 전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건설이 건설사 중 처음으로 기술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박람회에는 총 67개 기업이 참가해 제품과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본사 내 광장에서 진행돼 참가비, 부스 운영비 등의 비용 부담 없이 협력사들이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대건설은 박람회를 통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를 발굴하여 기술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사는 자사 기술 검증 및 공유를 통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상호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술 공유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전시회에는 친환경 자재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비 업체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삼표 산업은 영하 10도까지
급열 양생 없이 표면 비닐 양생만으로 타설이 가능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3표의 블루콘 윈터는 동절기 급열 양생 없이 타설이 가능한 제품으로 무급열에 따른 품질 확보가 가능하며 유해가스가 미발생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최근까지 다양한 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를 개발한 세이프웨어는 70cm 이상 높이에서 추락사고 발생 시 0.2초 이내 에어백이 팽창되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분들이 입고서 작업하실 수 있는 웨어러블 에어백입니다. 등 뒤에 센서가 있어서 추락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되고요. 에어백이 전개가 되면 경추골절, 척추골절을 예방해 드려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협력자들의 혁신 기술과 공법 개발을 장려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ESG 경영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